예, 저희 성명서 발표는 끝났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부분적으로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성명서에 다 담을 수 없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여기 적시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을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장인들의 기본은 안정된 일자리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저희가 자체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자체 운영을 하는 기업 조직이 아니라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예산을 승인받아서 한 해를 운영하는 조직인데 거기에 중요한 인건비도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의 결정은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이라는 항목 아래 각 기업들마다 평균 연봉을 측정해서 평균 연봉의 규모에 따라서 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 결정 과정들이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전혀 별개의 상황으로 최저임금 결정 및 실질 물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협상, 미리 있는 임금협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그에 대한 인상, 동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 1.4% 총액인건비 상승 인상이라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집행해야 될 총액인건비, 승인받은 총액인건비 중에서 회사의 불성실한 대응들로 인해서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을 한 7억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되어버렸어요. 예산이니까 반납이 들어가면 다시 이거는 살릴 수 없는 금액이죠. 서류상으로 그냥 사라지는 금액.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반납해서 결산보고를 해버리면 주무관청에서는 여기 공단은 지금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상황에 작년부터 지금 작년 가을부터 계속 연타로 터지고 있는 언론 보도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 책정에 이런 낮은 인건비 책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겠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청 예산과에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예. 지금 구체적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7억 원을 반납을 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낮아졌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라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어 경영진이나 이런 쪽에서 뭐 각종 비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좀 해달라.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지금 민선 정부가 다시 들어선 상황에서 인적 쇄신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글을 통해서 수사되고 있는 부분들이 연루된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책임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언급하지 못한 소위 지금 언론에 말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들로 이어지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저희 자체에서 반성과 개혁을 통해서 저희 자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또 현실적인
임금도 받아와서 지금 52시간 체제 및 지금 초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고치려면 인적 쇄신 및 제도 개선, 구조 개혁 이런 부분들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에 따라오는 것이 인건비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논조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채무 부족인데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한 미지급분에 대한 네네. 이자를 지금 달라고 하는데 네. 그걸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소송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몇 명분이에요. 네. 전체 임금이 얼마였었고 네. 그다음에 못 받는 이자 부분이 얼마. 네. 그다음에 몇 명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쌓아진 그 법원 송달 서류들은 총 119명에 대한 채무보존제 소송입니다. 119명, 금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지금 이자 부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 분의 임금 지급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을 수당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었고 2015년도 10월 14일 날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이고요. 확정 판결이 났던 부분은 총 금액이 10억 4,300만 원. 36개월치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이었고 그 소송이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지급 상황에 있어서는 총 36개월치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예산 및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13개월치만 지급하고 2017년도까지 거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자기가 어느 기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그 회사로부터 받았는지 소송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고 지나오다가 저희 2017년도 9월에 지금 현 직원협의 노동조합의 새 집행부가 결성이 되면서 2015년도 통상임금 소송 후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회사의 의견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하였으나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차일피일 끌어오면서 올해까지 넘어오게 되었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임금협상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임금은 거의 제자리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좀 임금협상의 도구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걸로 지급해야 될 금액들이 크므로 이런 부분들을 재판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로 가지 말고 임금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부여받은 예산들을 잘 사용하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노조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 묵살되고 해가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도 임금 체불 사실로 인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주기로 5월 중에 확정하고 문서까지 서로 주고받은 상황에서 5월 4일 날 원금은 지급이 되었고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지급하겠다라고 문서가 발송된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채무가 줄여보거나 아니면 내지 않는 그럴 의도로 이 소송이 제기되게 된 것이고 119명들은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현행 저희 직원협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고 또 조합원이었다가 퇴직하신 분들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네. 부서장 강의에 의한 정당 강제 가입이 네네. 그걸 말씀드릴까요? 예. 모 부서장님, 지금 계신 분인가요? 네,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십니다. 께서 자기 부서 직원들에게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그리고 도와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권유하였는데 부서장의 직위로 이것들이 이런 요청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권유에 의해서 자유의사로 가입했다기보다는 위계에 의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던 것으로 매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시켰어요? 몇 분이나 가입을 시켰어요? 어느 정도 약 한 7명 정도. 예,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만 가입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 뭐 몇십 장씩 줘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무 이게 시간에 가입을 의해서 하려면 한 장이 아니라 입당원서를 30장씩 주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별로 불러서. 이거는 1대1 면담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1대1로 한 명만 예, 가입. 예, 예. 그러니까 부서장실로 불러서 자기만 가입하라고 본인. 근무 중에 픽업해서 불러서 정당 가입해라고 말이 권유지 그렇게 해야 되면 권유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그냥 입당원서를 한 30장 줘서 해보라고 이렇게 할 텐데. 되게. 그게 그냥 입당 원소가 아니라 일부 그 직원들은 책임 당원이라고 하나요? 당빈에는 그런 부분들로 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네네. 목련공원 부서장 갑질 및 이로 인한 해임하고 네네. 화장실에 대한 의도적 왜곡에 대한 무대형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목련공원 부서장 갑질은 2017년도 10월부터 이 부분이 좀 인지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또한 역시 누군가의 제보로 기사로, 언론 기사로, 보도로 터지게 되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기사에 뜬 대로 개인 지배, 잔디식재 및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회사 차량을 사용하고 또 회사에 있는 자재들을 사용하고 이랬던 부분들로 조사 결과, 감사 결과 확인되어서 12월 달에 직위 해제 및 1월로 넘어가서는 해임 징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 화장처리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선거 때 뭐 터졌던 내용들이기는 한데 그 부분들의 기사가 좀 약간 편집된 의도들이 보여서 저희 자체로도 화장로에 근무하는 직원 및 조합원들한테 현황 파악을 해봤더니 고의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화장 소각 장비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에 있는 시신들을 소위 얘기하는 쇠코챙이라고 표현한 그게 쇠코챙이 아니라 수습봉인가요? 네. 수습대, 유골 수습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집어넣을 그 구멍이 딱 요만하대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걸로 불이 한 곳에서만 머리로만 불이 쏴지기 때문에 당겨줘야 한답니다. 이걸 당겨줘야 골고루 다 타는데 그냥 놔두면 이거 이쪽 부분만 녹기만 하고 여기는 안 탄대요. 밑에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의도들이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전수가 다 그냥 시간을 더 땡겨서 한 구라도 더 많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들로만 오롯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아니다라고 대응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 기사가 나오니까 이 지금 직원들의 사기 및 여러 가지 지금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저희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평가실에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것만이 아니라 못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청 공보실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가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노조의 입장문을 다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언론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다른 거 아니고 시신 훼손 문제는 네. 언론 보도 내용 보면은 네. 행위 당사자가 내가 했다고 하는데 네. 노조는 아니라고 하네. 거기도 좀 더 살펴봤더니 지금 제가 발언해드린 내용은 거기에 거론됐던 분들이나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어떤 분은
또 이걸로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회유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작전을 짰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마 그 화부라고 표현됐던 ACBC 이렇게 표현됐던 분들을 한테 인터뷰하러 가보시면 아마 노코멘트 할 겁니다. 왜? 그분이 무서워서. 아니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었는데 저는 네. 문제를 들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혀 다른 내용이고 네. 기술적인 문제 부분이 있다면 세종시처럼 네. 최신형으로 바꿔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기사의 처음의 의도는 무조건하고 시신 훼손, 고의적인 훼손 의도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균형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했던 부분. 담당자가 지금도 그만둔 사람 말고도 네. 돌아가신 분 말고도 허구 담당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더군다나 노조에서 하나 실기한 부분이 네. 왜 특정 언론만 가지고 이 언론 플레이 하셨습니까?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보도자를 네. 똑같이 나눠줬어야죠.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문제인 것 같고요.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언론 작업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하기를 바랬던 그러니까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로 오셔서 네. 보도자를 주시든지 해야지 공평한 기사가 나가지. 네네. 특정한 데서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네. 여기는 아니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불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기사 입장문을 다 뿌렸어요, 제가. 그건. 못 받았어요. 여기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한 번도 평상시에 기자를 상대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고요. 네. 공부한 얘기를 해서 네. 기자들 명단을 받아가지고 메일을 뿌려주시면 그렇게 하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회사 감사평가실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노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가지고 네.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질 수 예. 있도록 수사에도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네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네. 본부장의 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네네. 노조에서 이런 거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까지 한 번도 노조에서 기자회견에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게 지금 저희가 뭔가 저희는 없고요. 네, 왜냐면은 네. 8월이나 9월 달에 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네네. 노조에서 이게 온 게 꼭 지금까지 어떤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저희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제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아마추어 드리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어떤 상위 노동조합 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는 저희 자생 순수한 저희끼리의 노동조합인데 이거 기자회견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여기 공보관님 계시지만 제가 이거 브리핑룸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떠듬떠듬 전화로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지금 시점이 이사장님 교체 시점인데 저희는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저희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공모해서 결정되시는 분이 뭐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됐던 민간 부분이든 저도 언론 기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는 이때까지 그래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얘기하거나 어떤 압력성이 있거나 이럴 만한 사실은 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고인 말고 화장장인데요. 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네. 녹취록에 보면 네. 목포에 가서 네. 빨리 시신을 화장하는 방법을 네. 연락을 2번을 갔었다고 네네. 한 게 나와요. 네. 그때 당시에 팀장하고 같이. 네. 그러면 이제 아까는 그걸 수습대를 조그만한 구멍으로 밀어넣는 것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도 그분이 얘기하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구멍이 작으면 네. 넣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네네.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제가 단순히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저는 저희 조합의 의견을 좀 첨부해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화장 시간을 단축한 것들이 아니라 목련공원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유족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일정 부분 30분씩 지금 네. 현재 저희가 보면은 네네. 사실 2시간 10분이나 30분에서
1시간 50분으로 당겨졌거든요. 네. 그 이걸 때를 말씀하신 대로 밀어놓고 이런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 게 아닌가. 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증언을 했던 직원들 이외에도 또 정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차원에서 보려고 노력 중인데 저희도 아직까지 뭐 마찬가지로 노조위원장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의도나 이런 부분들 이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 자체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조에서 네. 이렇다 저렇다라는 네. 결론을 자꾸 내리는 것 같아요. 결론이 아니죠. 저희 노조의 입장에서는 저희 조합원의 사기 진작이나 사기 저하를 우려하는 이 부분밖에 목적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에 따라서 뭐 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체하는 거 조합이 할 일이 아니죠. 네. 위원장님, 저기 합법적인 범인에 결연하는 행동은 표파업 그 포함돼요.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노조는 몇 프로가 가입돼 있었어요? 저희 지금 정원 대비로는 지금 현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75% 정도? 가입 안 한 분들은 왜 안 하신 거죠? 가입이 상관이나요? 직제상 감사평가실이나 경영기획, 그 다음에 회계 노무 쪽으로 가입하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직제상 저희 4급 이상의 관리자급들은 또 노조원 자격을 안 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또 지금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복수노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그 임금협상의 의도적인 왜곡 상황에 있어서 집단 탈퇴로 이어지고 그 집단 탈퇴하신 분들이 지금 한 30명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이름도 없는, 규약도 없고 정관도 없는 노조를 만들어서 반대의 여론들을 만들고 뭐 임금협상에는 참여도 안 하고 단체 협상이나 이런 거를 할 의지도 없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그 이노조 만드는 게 혹시 경영진이 네. 내부 갈등 유발로 조장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의혹은 갖고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그 저기 이노조가 57명이나 됐죠? 아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노조원, 그쪽 상대 노조원들은 아니시고요. 예.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의 그 가입 인원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 이노조 그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일단 노조? 네. 그럼 이름 없으면 노조 그 선임이 받아 그러시나? 예. 전형적인 노조다 그러면 예. 시설공단 노조. 뭐 그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불려지는 공식 명칭은 아닌 것 같고 회사 사측에 확인해도 공식 명칭은 없다라고 답변이 돌아오니까. 그 노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저기 단순한 개모임을 해도 네. 그쵸. 내규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상하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노조 신고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및 현 조합원들의 성향을 좀 급진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장님이 그 이노조를 어려운 노조라고 지칭했다면 어떻게? 저희요? 아니, 전체 복수도죠. 아, 복수노조? 복수노조라는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드린 코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예. 잠깐만. 네. 그 화장로 네네. 신용사 교체해달라고 본인 같은 경우 해보시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네. 있습니까? 시에서 사실 결정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질문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고 또 네네. 그리고 저한테 명함 안 주신 분들은 기자님들이 명함 좀 주셔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뭐 상황 있으면 같이 다 공평하게 뿌리고 같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노조가 어용 노조라는 의심은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괜히 말씀드렸다가 전 괜히 이상한 뭐 소문에 휩싸이기 싫습니다. 네네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